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우주항공 기업 로켓랩 USA, 티커 RKLB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데이터는 물론이고 기술적 지표, 월가의 전망까지 정말 촘촘하게 담겨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RKLB 주가가 2025년 말부터 정말 무섭게 달려와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어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심장이 뛸 만한 그런 순간이죠. 그렇죠.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로켓이 정말 대기권을 뚫고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연료가 다 돼서 잠시 쉬어가야 할지 자료를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너무 올랐다는 두려움 같은 감정을 잠시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냉정한 데이터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되죠. 이번 보고서는 차트 분석부터 로켓랩이라는 기업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대에서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청취자분께서 지금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트부터 보죠. 보고서를 보면 단기, 중기 추세는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네, 주가가 10일, 20일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아주 안정적으로 떠 있다는 건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동시에 200일 장기 추세선과는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단기 과열 경고등도 깜빡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라 하고 다른 한쪽에선 속도 좀 줄여라 하는 셈인데,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RKLB 주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단기적인 힘, 즉 매수세는 정말 강하지만 장기 이평선과의 거리가 멀다는 건 비유하자면 주가가 일종의 중력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중력이요? 네, 너무 빨리, 너무 높이 튀어오른 거죠. 언젠가는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의 엔진 성능은 환상적이다. 하지만 지금 너무 과속하고 있으니 멋진 코너링을 위해 잠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아, 과속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장기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이런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MACD를 보면 여전히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 막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상승 탄력이 예전 같진 않다는 뜻이죠. 특히 저는 RSI 지표가 눈에 띄는데요. 보통 70을 넘으면 과매수, 즉 과열 상태라고 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5에서 60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힘이 빠지나 보다 하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하면서 RSI가 꺾였다면 그건 당연히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RKLB는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옆으로 버티거나 완만하게 조정받으면서 지표에 열기만 식혔단 말이죠. 이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중간에 완전히 멈춰서는 게 아니라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속도를 늦추며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풀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주 건강한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없이 계속 70 이상에서 과열 상태를 유지했다면 오히려 작은 충격에도 급락할 수 있는 훨씬 위험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차트만 보면 이런 단기 과열과 건강한 조정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느낌인데, 이런 기술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보고서에서 이 기업의 상승 확률을 무려 78%로 봤다는데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잖아요. 도대체 로켓랩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78%라는 숫자의 근거는 로켓랩의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요? 네, 보고서는 이 회사를 더 이상 단순한 로켓 발사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완벽한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거죠.
과거의 로켓랩이 고객의 작은 위성을 실어 우주로 보내주는 우주택시 기사였다면 이제는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발사하고 심지어 운영까지 해주는. 우주 신도시 건설사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하시네요. 우주 택시에서 우주 신도시 건설사라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 변화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계기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미 우주군, 그러니까 스페이스 폴스, 그리고 우주개발국 SDA와 맺은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로켓 한두 번 쏘아주는 일회성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위성망, 즉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업 발사 손님을 기다리던 처지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고객인 미국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된 셈이죠. 그게 핵심이군요. 실적의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국방, 안보 분야는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성장 속도가 민간 상업시장보다는 좀 더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 예산에 묶여 있을 테니까요. 보고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나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오히려 이 점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켓랩은 안정적인 정부 사업을 캐시카우로 확보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더 혁신적인 미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6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는 대형 로켓 뉴트론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지금껏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독점하던 대형 발사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되는 겁니다. 와, 안정적인 수입원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추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IPO 가능성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네요. 정말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78%의 이면에는 분명 22%의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뭔가요?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한 달 만에 주가가 6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34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34배요? 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34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4배라. 물론 성장주, 특히 우주산업 같은 미래 기술 기업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붙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34배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을 숫자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문을 연 아주 작은 동네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은 10년 뒤에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 이미 스타벅스급 기업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과 비슷하군요. 정확합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겠지만 중간에 빵맛이 변하거나 경쟁 빵집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그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엄청난 성공을 현재 주가에 미리 다 땡겨와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거나 뛰어넘어야만 주가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 일부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정리해보면 78%의 희망은 펀더멘탈의 극적인 변화에서 오고 22%의 불안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서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과 아슬아슬한 밸류에이션 사이의 긴장감, 이게 월가 분석가들을 정확히 둘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투자은행 리덤은 목표가를 무려 90달러로 제시하면서 우주 시스템 분야의 매출 성장은 타의 추조로 불어한다고 극찬했습니다. 90달러? 스티펠도 85달러를 제시하며 정부 계약이 이 회사의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죠. 이들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78%의 스토리에 완전히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로스캐피털은 목표가를 60달러로 제시하면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네,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딱 22%의 리스크에 주목한 시각이죠. 같은 회사를 보고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쪽은 90달러, 다른 쪽은 60달러를 보고 있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와 가장 보수적인 분석가의 의견을 모두 포함한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찾아낸 핵심 데이터는 그 평균 목표 주가가 74.38달러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결정적이네요. 현재 주가가 이미 월가의 평균적인 눈높이를 훌쩍 넘어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평균을 넘었다고 해서 주가가 더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저보다 지금 들어가는 건 싸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가격은 월가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고평가, 오버밸류드 상태라는 중요한 신호등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과 모르고 뛰어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일종의 게임 플랜을 한번 정리해보죠. 단순히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용적인데요. 네, 보고서는 현대 상황을 보유 관점으로 보거나 혹은 건전한 조정을 기다리는 눌림목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네, 섣부른 추격 매수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최근 지지선이 형성된 81.50달러에서 83.00달러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를 원한다면 11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75.00달러 부근까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두 번째 전략을 제시했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손절가인데 단기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지점을 72.00달러로 설정했네요. 네, 그 가격이 무너지면 일단 후퇴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현명하다는 뜻이겠죠. 이 가격대 설정이 앞서 분석했던 기술적 지표들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맞습니다. 80달러 초반은 단기적인 심리적 지지선, 75달러는 중기 추세의 기준선, 그리고 72달러는 이번 상승 파동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시나리오와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주가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켓랩 분석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미국 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우주 택시에서 우주 인프라 건설사로 화려하게 변신하며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오른 탓에 기술적 과열과 높은 고도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 네, 기회와 위험이 선명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RKLB의 주가는 미래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을 온몸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강조했듯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페이스X 대항마가 될 뉴트론 로켓 개발이 시장의 기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네, 둘째, 이미 확보한 10억 달러가 넘는 수주잔고, 즉 쌓여있는 주문서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무제표 위에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는가. 결국 시장은 그 증명의 속도를 지켜볼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1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쌓여있는 주문서가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주문서가 얼마나 쌓여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의 더미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는 실행의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죠. 결국 그 속도가 90달러의 미래를 외친 강세론자와 60달러의 현실을 경고한 약세론자 중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